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침묵으로 들어가는 순간은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감정과 인지 그리고 관계에 대한 해석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인 반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에서 여러 판단과 감정 조절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침묵을 단순히 회피나 무시로 단정해버리면 그 안에 담긴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사람이 침묵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감정 과부하 상태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분노, 서운함, 억울함, 실망감 같은 감정이 동시에 올라오는데 이 감정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말로 정리하는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말 한마디가 과거의 기억까지 자극하면서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올 경우 머릿속에서는 할 말이 많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표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억지로 말을 이어가면 감정이 섞인 표현, 공격적인 말 혹은 의도하지 않은 상처 주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멈춤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침묵은 감정 조절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1차적인 방어 반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의미상실감입니다. 반복되는 갈등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인데 같은 주제로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던 경험이 누적되면 대화 자체에 대한 기대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늦은 귀가, 집안일 분담, 경제적인 소비 습관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경우 어느 순간 이건 말해도 안 바뀐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설득하거나 설명하려는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말을 줄이게 됩니다. 이때의 침묵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노력 대비 변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포기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침묵은 또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 통제 전략이기도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사람은 두 가지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을 조절하고 늦추는 방식입니다. 침묵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강한 어조로 말을 했을 때 그 순간 바로 대응하면 감정이 증폭되면서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인지하는 경우 일부러 반응을 늦추고 말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고도의 조절 행동일 수 있습니다. 상처 회피 심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적으로 민감한 상태에서는 상대의 말 한마디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말도 갈등 상황에서는 비난이나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말을 차단하게 됩니다. 특히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기억이 작용해서 더 빠르게 침묵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력감과 정서적 소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반복될 경우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이야기를 또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심리적으로는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화를 내는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은 에너지를 쓰는 방식인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계속 소모해온 결과 나타나는 정서적 피로 반응입니다. 한편으로는 관계에 대한 미묘한 거리 조절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감정을 부딪히면 상처가 커지기 때문에 잠시 거리를 두고 자신을 안정시키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공간에 있지만 대화를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반응만 보이는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거리가 반드시 관계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느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왜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하냐고 말했을 때 아내 입장에서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노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감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반박을 하면 감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을 멈추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이미 여러 번 같은 문제로 대화를 했지만 바뀐 것이 없었다면 이걸 또 설명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의 침묵을 마주했을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해석의 방향입니다. 이를 단순히 무시나 무관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감정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멈춘 상태일 수 있겠다. 지쳐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겠다는 식으로 해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이후 관계 흐름을 크게 바꿉니다. 그리고 대응 방식도 중요합니다. 침묵을 깨기 위해 계속 질문을 던지거나 답을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은 정리가 필요해 보이니까 나중에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시간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방어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결국 부부관계에서 침묵은 단절의 신호라기보다는 상태 변화의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감정이 과부하된 상태인지, 지쳐있는 상태인지, 혹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조절하고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침묵은 더 이상 답답한 벽이 아니라 상대의 상태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단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같은 갈등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